네, 안녕하세요. MZ세대가 떠나는 친환경 ESG 제주여행 루트를 짜게 된 동그라미 팀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총 3가지의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탄소의 배출을 최적화하면서 주어진 비용 내로 MZ세대들에게 매력도가 높은 그런 제주도 여행 루트를 짜보았습니다. 우선 탄소 계산기를 구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루트를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탄소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세부 분야인 음식과 건물, 그리고 숙박 분야에서 어떻게 산출 논리를 설정하였는지를 말씀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MZ세대들에게 매력도가 높은 그런 친환경 루트를 설계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선 첫 번째 파트인 탄소 계산기 구축이고, 교통 분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에는 총 6가지의 열이 있었습니다. 그중 3가지의 열은 자동차, 대중교통, 이러한 대중교통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교통수단에 따른 연료의 종류, 연료비, 그리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 계수가 정보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셋 중에서 트랜스 CO2라는 데이터셋과 렌트 CSV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때 렌트 CSV는 제주도에서 상위 20개 종류의 선호하는 렌트카를 담은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이 2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차의 종류별로 어떻게 탄소 배출량 계수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교통수단의 종류별로 어떻게 탄소 배출량 계수가 달라지는지를 시각화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교통 분야에서의 탄소 계산기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교통수단의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유종을 입력하게 되면 그 함수 내에서 도로명 주소를 위도와 경도로 변환하게 되고,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교통수단별로 탄소 배출량 계수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 파트와 관련된 탄소 계산기 구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의 대표 메뉴 선정을 위해서 관광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짓제주 홈페이지의 조회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제주도의 대표 식사 메뉴 15종과 카페 메뉴 5종을 선별하여서 1인분을 기준으로 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였습니다. 크게 생산과 운송, 조리 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진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영국의 파운드에 비례하는 그런 탄소 배출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화를 파운드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식재료의 원가가 판매가의 40% 정도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육상 운송은 고려하지 않고 해상 운송만을 고려하였는데요. 해상 운송과 같은 경우에는 제주산, 국내산, 수입산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지별로 거치게 되는 항구를 파악하였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상고리표를 통해서 해상거리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곱하여서 1인분을 기준으로 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과정입니다. 저희는 식재료의 육상 운송은 고려하지 않고 해상 운송의 탄소 배출만을 고려하였습니다. 해상 운송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주산, 국내산, 수입산 식재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산지별로 들르게 되는 항구를 확인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상거리표를 통해 해상거리를 계산한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곱하여서 1인분을 기준으로 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리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계산 과정입니다. Carbon Footprint of Cooking이라는 계산기를 활용하여서 저희는 주요 변인인 메뉴별 조리 시간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도출하였습니다. 조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만개의 레시피라는 사이트를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계산기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만개의 레시피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음식 관련된 탄소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 운송,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총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도출함으로써 소비자가 녹색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물 분야에서의 탄소 계산기 구축 과정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은 집원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2019년, 2020년 데이터가 있었지만 19년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여서 현재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출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데이터셋은 비지제조 조회 데이터셋이었는데요. 이 또한 21년 9월부터 10월, 22년 3월부터 5월 데이터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22년 5월 데이터만을 활용하여서 현재와 가장 일치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지 리스트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 5월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셋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역명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관광 수요 예측을 위한 비짓 제주 조회 데이터셋에서만 지역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두 데이터셋을 병합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량과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셋에는 월평균 합계에너지 석유 환산톤 사용량이 주어졌지만 아래의 공식을 활용하여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일평균 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비지제조 조회 데이터에 분류된 영역인 관광지, 쇼핑, 숙박, 음식점별로 탄소 배출량이 많고 적은 건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어떻게 여행 루트를 구성하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크게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저희는 제주공항을 기준으로 하여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보는 여행 일정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행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밸런싱입니다. 여행 일정에서 탄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MZ세대들에게 매력도가 높을 수 있도록 SNS에서 인기가 높고 밀집 관광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을 최적화하면서도 MZ세대에 맞는 매력적인 여행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크게 숙박과 식사, 관광, 교통 분야로 나누어 보았고 숙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호텔스닷컴 별점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숙박 관련된 일정입니다. 제주 관광 소비 행태 파악을 위한 관광지 입장 데이터에서 숙박을 뽑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곳밖에 추출되지 않아서 제주 관광 수요 예측을 위한 비지제주 조회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숙박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숙소에 대해서 총 조회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열을 생성하였습니다. 방문수가 높고 일평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상위 10%의 숙소를 뽑아낸 이후 방문수, 일탄소 배출량, 별점, 중요도 순대로 숙박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인지 이동에 큰 제약이 없는지 제주의 장점을 잘 담아내는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선택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행지이기 때문에 퀴즈는 제외하였고 관광지 선정이기 때문에 음식점과 숙박은 제외하였습니다. 1일차부터 4일까지 방문하는 관광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하였습니다. 각 관광지 이름을 발류 카운트한 결과를 입장 반응열로 추가하였고요. 데이터 개수를 카운트한 결과를 SNS 반응열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번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대입하였고 관광지별로 지번 단위 1일 온실가스 배출량열을 추가하였습니다. 입장 반응, 탄소 배출량, SNS 반응 중요도 순대로 관광지의 중요도 순서를 매겨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비지제조 조회 데이터를 똑같이 활용하여 관광지를 추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조회수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번별로 확인할 수 있는 열을 추가하였습니다. 1일차부터 4일차까지 각 날짜에 관광하는 지역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하였고요. 똑같이 총 조회수 상위 30%, 1일 탄소 배출량 하위 30%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였습니다. 제주의 특성이 담긴 관광지인지, 이동에 있어 큰 제약이 없는지, 그리고 기념할 만한 물건을 살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음식점을 선정한 과정입니다. 비지제주 조회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음식점을 선발하였고요. 앞선 과정과 마찬가지로 총 조회수를 알 수 있는 열과 지번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대입하였습니다. 1일차부터 4일차까지 각 날짜에 관광하는 지역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였고요. 총 조회수 상위 30%, 1일 탄소 배출량 하위 30%에 해당하는 음식점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제주의 특성이 담긴 음식을 파는지 그리고 이동에 있어 큰 제약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수단 분야와 관련된 일정 구성입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렌터카를 주로 사용하였고 3일차에는 탄소를 밸런싱하기 위해서 도보 위주의 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렌터카와 전기자전거, 선박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1, 2, 4일차에서 많이 배출한 탄소를 3일차에서 밸런싱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렌터카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아그룹의 소울 자동차를 선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기아그룹이 RE100에 가입한 그룹이고 ESG 평가에서도 환경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아그룹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중에서도 소울 자동차를 선정한 이유는 MZ세대들에게 인기가 많고 주유량 대비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소울 자동차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사용자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관광지 충전소가 최대한 숙소와 가까이 입지하게 되어서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충전소의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여행지인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전기차 대여소가 1, 2분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날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MZ세대들이 자신의 SNS에 여행을 알리고 싶어하는 특성을 활용하여서 제주도의 미디어 아트인 노용 슈퍼마켓을 추가하였고, 제주도의 특산물, 음식을 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몸국 등과 같은 음식점을 일정에 구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날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바다 풍경을 조금 더 많이 즐겨보게 하기 위해서 한담 해변가를 산책한다든지 제주의 카약을 탈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날로는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일자로 제주 올레길 코스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일자에서 괄목할 만한 점은 신흥 1위 동백마을에서 스킨을 만들고 비누를 구매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친환경 소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동백마을에서 직접 재배하는 동백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액을 추출하여 만든 동백 스킨과 동백 비누를 만들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것에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없애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정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도에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그런 친환경적인 일정을 짜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정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행 비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MZ세대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여행을 알리려는 특성을 활용하여서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의 인증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진 공모전을 주최함으로써 자연 환경에 깃드는 추억이란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공모했을 때 MZ세대들에게 매력도가 높으면서 탄소 배출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일정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